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개막전에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바둑메카 의정부, 수련 합천까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늘은 디펜딩 챔피언이 출격을 합니다. 네, 한국물가정보팀 이미 작년에 이 팀은 강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준 팀이고 그 팀 전력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신생팀을 만나게 됐어요. 네, 컴투스 타이젠 팀 일단 감독부터 선수까지 정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신생팀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이 팀은 정말 어떻게 상위권으로 갈지 하위권으로 갈지 예측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네, 정말 재밌는 대진이 짜여졌는데요. 양 팀의 감독들은 어떤 오더를 내놨을까요? 오더부터 확인해 보시죠. 컴투스타이젠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이영구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장고대국이 어울리는 박하민 선수와 이영구 선수는 사실 장고대국으로 잘 출전 안 하는데 네. 이번에는 장고대국 꼭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없는 바둑을 둬서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로 2시간짜리 장고대국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라운드 4경기의 2국도 장고대국인데요. 시간은 조금 더 짧고요. 한승주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승주 선수 굉장히 독특한 기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톡톡 튀는 그런 네. 수를 많이 보여주는 기사고요. 하지만 이 선수도 시간이 1시간 정도 있는 대국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막전에서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주장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이 대국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최정 구단의 대국은 언제 상대가 그 어떤 누구가 되어도 관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그 상대가 신민준 선수예요. 두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1라운드 4경기 4국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주장전 같은데 주장전은 아니에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이지명 선수들인데 주장전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정말 강자들의 대결이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의 승자가 저는 이 팀의 운명을 좀 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라운드 4경기의 마지막 대국은 심재익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마도 이 바둑 팬분들께는 허영호 선수가 더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심재익 선수가 랭킹은 더 높아요. 네, 심재익 선수가 랭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선수고 하지만 허영호 선수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대국도 아주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영구 선수 랭킹이나 지명에서 모두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은 밀리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대 전적에서 2번 싸워서 2번 다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내용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 오더는 한국물가정보팀에서 일단 경기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네. 일단은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승주 선수, 안정기 선수는 오늘이 첫 대결이고요. 최정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꽤 많이 만났어요. 네, 저는 이 선수들의 대국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뒀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이 두 선수가 뒀었고 제 생각에는 저 상대 전적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나연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요. 심재익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 한 번을 만나서 허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짜인 오더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승부는 3국과 4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3국 이제 최정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국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랭킹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신민준 구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최정 구단을 상대하는 이제 상대 기사들은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정 구단보다 더 상위 랭커의 기사들은 좀 부담을 조금은 안고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신민준 구단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최정 구단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엄청난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승부를 아예 예측할 수 없는 네. 4국
뭐 주장전 같은 이지명끼리의 대국, 나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이 대국 아마 선수들도 내 판이 진짜 중요한 판이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딱 5대5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두 선수의 기풍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적으로 두면서 형세 판단, 마지막 이제 후반부로 끌고 가는 바둑을 잘 두고 네. 강도현 선수도 후반부가 세긴 한데 강도현 선수는 판이 어지러워지고 후반으로 갔을 때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도현 선수가 판 자체를 계속해서 좀 알 수 없게 어지럽게 끌고 가려고 하고 반대로 나연 선수는 정리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신생팀과 디펜딩 챔피언의 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20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제4경기에 출전한 두 팀은 열정 넘치는 개성파 플레이어들이 뭉쳤다. 컴투스 타이젠 독특한 선구안의 역대 최연소 사령탑 감독 안영준 꾸준하고 노련한 승부의 장인 일지명 이영구 믿고 보는 전방위 수비수 이지명 나현 재기발랄한 반상 위의 악동 삼지명 한승주 당당한 바둑리거로 자리매김한 바둑여제 사지명 최정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둑리그다 오지명 심재희 리그 강자들이 대거 포진한 신생팀 컴투스 타이젠에 맞설 팀은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주인공이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물가정보 명운을 함께해온 의리의 지휘관 감독 한종진 두터운 전투 바둑계의 계승자 일지명 신민준 치열한 기풍의 타계왕 이지명 강동윤 넓은 시야의 프랜차이즈 스타 삼지명 박하민 강자에게 더 강하다 사지명 안정기 5G급 형세 판단에 섬세하고 긴 호흡 오지명 허영호 서석기 탐색전으로 2연패를 예고한 한국물가정보와 예측 불허의 팀 구성으로 화제를 모은 컴투스 타이젠의 대결 20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 시작합니다. 컴투스 타이젠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일국 2시간짜리 장고 대국이죠. 박하민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은 이영구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그래프네요. 네, 초반이 지났을 때는 박하민 선수가 조금 유리했는데 지금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영구 선수가 약간 판이 풀렸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이 워낙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 바둑입니다. 제한시간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었습니다. 사용시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1라운드) 4경기 2국 한승주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대국은 안정기 선수가 꽤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중반전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돌과 돌이 부딪혀서 지금 전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희 선수가 유리한 그래프를 보여주긴 하지만 뭐 확실히 이겼다, 좋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침착한 바둑을 두는 안정기 선수와 독특한 수를 많이 보여주는 한승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구. 최정 선수가 저는 올해 최정 선수가 별로 승률이 예전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잠시 좀 제가 못 봤었나 봐요. 어느덧 16연승 중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률도 거의 70% 가까이 올리고 있고요. 네. 자, 신민준 선수 11월 랭킹 3위. 최근 10경기 8승 2패인데요. 저 2패가 조금 아쉬워요. 네, 삼성화재배에서 일본의 이치리키로 선수, 그리고 농심배에서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네. 정말 물론 이 선수들도 강자지만 한국과 중국의 강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긴 기간이었는데 일본 선수 2명에게 지금 패한 기록입니다. 자, 최정 선수의 이 최근 10경기를 기록하는 키보드에는 X표가 고장났나 봐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을조 리그에 또 참가를 해서 전승을 거뒀고요. 네. 정말 뭐 지질 않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각자 10분 내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아까 송태곤 해설위원이 신민준 선수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최정 선수도 워낙 이제 실력이 강한 게 이미 뭐 다 알려져 있고 랭킹도 높기 때문에 그 최정 선수와 비슷한 랭킹의 선수들은 전혀 뭐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네. 초상위 랭커들은 네. 그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정 선수의 출사표 한번 보세요. 자, 그래, 난 최정. 포기를 모르는 여자지. 언제 뭐 포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자, 뭐 최정 구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두텁게 두고 좀 공격적으로 두려고 할 것이고요. 신민준 구단은 최정 구단을 상대하는 이제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쓰는 작전이 전투를 최대한 좀 피하면서 짓바둑으로 끌고 가는 작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신민준 구단도 그런 식으로 판을 짤지 아니면은 뭐 맞부딪혀서 전투로 갈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뭐 신민준 선수의 전투도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전투가 강력하지 않고서 저 랭킹을 가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 뭐 하나 약해서니 네.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없고요. 신민준 선수 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2패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 최근에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세계대회 첫 결승 진출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뭐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는 이뤄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계대회 결승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LG배 세계기항전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과 결승에서 만났는데 신민준 구단이 커제 구단을 꺾는다면은 정말 한국 바둑에서는 지금은 이제 신진서 선수가 좀 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양신을 앞세워서 이제 박정환 구단까지 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하 우하기 쪽을 두텁게 굳히자 백이 우상기 쪽을 3-3에 들어갔고요. 이럴 때 이제 흑이 두는 포석이 여기 걸치는 거 이곳 3-3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많이 둡니다. 좌상기 쪽을 두었을 때 이러고 이곳을 걸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석 중 하나입니다. 하변을 이제 걸치게 된다면은 일단 3-3 무난하게 두는 수 중에 하나고요. 네. 하변 쪽을 걸치게 되었을 경우 백은 정말 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받는 거, 협공, 뭐 이런 데 붙이는 거, 네. 우변 쪽 갈라치기 이런 수들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자, 뭐 최근 포섭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3-3 파면 평균 이상은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조금 고민이 될까요? 가장 많이 두는 진행은 역시 이곳을 막고 2단 젖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을 많이 두는데요. 네. 그리고 여길 두고 이제 우상기 쪽을 정리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초반은 일단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날일자를 걸쳤을 때 손 빼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네. 혹시 3-3을 들어갔을 때도 손을 뺄 수도 있나요? 뺄 수도 있죠. 뺄 수도 있는데 보통 네. 3-3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는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그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네. 3-3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같이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이제 소목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3-3으로 있었을 때 흙이 들어가고 백도 들어가고 흙이 밀고 여기 두고 이런 바둑들이 실제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몇 판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대국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압 전술이 있나요? 지금 이곳을 우변을 갈라치는 수, 이 수는 이제 보통이라면 한 칸 위로 둬서 아래쪽으로 올 때 이렇게 2칸 정도 벌려주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이곳으로 오고 뭐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둔다면 여기가 뒷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별게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두었는데 최정 선수가 글쎄 이거는 뭐 중앙 쪽을 이렇게 눌러가겠다 그런 뜻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이수에 대한 판단은 조금 봐야겠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여기가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이곳을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이 안 되니까 최정 선수는 차라리 이곳을 백이 오는 것도 사실 백도 별게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두 텀을 어떻게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양 팀의 시즌 첫 경기입니다. 감독님들 만나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종재 감독님. 좀 선수 선발을 할 때 좀 푸근하게 계셨을 것 같아요. 다른 팀의 선발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네. 결과를 보니까 어떤 팀이 좀 경계가 되시나요? 이번 이제 1차전 오더를 보면서 모든 팀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고 느끼게 됐고요. 처음에 뽑혔을 때는 역시 그 신진서 선수가 있는 셀트리온이 가장 강하다고 느꼈고요. 나머지 팀들도 그렇지만 절대 그 뭐 약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영준 감독님은 이제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팀을 뽑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 뭐 선수들, 여자 선수들을 많이 뽑은 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여자 선수라서 뽑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한 선수를 뽑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제 뽑다 보니까 뭐 부부 선수도 있고 이제 뭐 친구들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팀 케미스트리에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 혹시 이영구 선수의 압력은 좀 없었나요? 일단 뽑기 전에 이제 1, 2, 3주면 먼저 뽑고 추가로 뽑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영구 선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뽑아도 괜찮냐고. 어,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오정환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압력은 없었지만 눈치를 좀 준 것 같네요. 혹시 청탁이 있지 않았나? 네. 뭐 팀의 전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뭐 1라운드를 치르면서 다른 강팀들도 많지만 저희 팀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팀의 키 플레이어 한 선수 좀 꼽아주시죠. 한정진 감독님부터. 뭐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그 1, 2장 원투펀치는 굉장히 그 뭐 전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도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그 1, 2장보다는 지금 이번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작년에도 뛰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선수가 키 플레이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성적이 안정기 선수가 저희 팀에서는 그래도 가장 조조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팀이 좀 더 나은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안영준 감독님. 일단 저희 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승주 선수가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승주 선수가 폭발력을 낸다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승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겠습니다. 네. 두 팀 감독님에게 또 하나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라운드 지금 오더가 나왔잖아요. 이 오더는 내가 뭐 예상했고 뭐 괜찮게 붙은 오더다. 그리고 또는 이 오더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오더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정진 감독님부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팀 선수들하고 오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뭐 살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국에 두고 있는 최정 선수와 그 많은 기사들이 좀 두는 걸 좀 꺼려했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신민준 선수가 최정 누나하고는 좀 안 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영준 감독이 워낙 그 이런 오더에서는 뭐 초년 감독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맞추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저희 팀 나쁘지는 않은 오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영준 감독님. 사실 저는 이제 물가정보가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박하민 선수를 잡으려고 좀 덫을 좀 많이 놨는데 갑자기 신민준 선수가 와서 잡혀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오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더로 결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더만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즌 첫 경기인데요. 두 감독님의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작년에 뭐 저희 팀이 최고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뭐 저희 새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올해 또 새로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팀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새로운 추억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각오를 하자면 저희 팀은 이미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팀을 좀 입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만족할 만한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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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정 선수 원래 박하민 선수와 좀 붙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오더를 생각을 좀 했었나 봅니다. 네. 일단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짝들은 아니었네요. 역시. 최정 누나만 피해달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걸 못 피해줬네요. 지금. 네. 일단 한정진 감독은 안영준 감독의 이 오더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했어요. 네. 안영준 감독이 가끔 SNS 같은 곳에 글 쓰는 걸 보면 네. 야구 광이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에 정말 강하더라고요. 데이터는 그리고 또 안영준 감독이 네. 또 여자 리그에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네. 그때도 정말 데이터가 그냥 감독이 그냥 믿고 맡길 정도로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 오더를 낼 때 좀 최적화된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우변은 쭉 늘어선 모양으로 정리가 됐네요. 네, 우변 쪽은 이제 최정 구단은 두 텀을 쌓겠다. 거의 뭐 노골적으로 보여줬고 여기를 다가왔을 때도 아래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뭐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냥 교환을 다 시켜버리는 것은 네. 그래 나는 실리보다는 뭔가 중앙 쪽으로 좀 힘을 비축해서 바둑을 두겠다 그런 뜻을 보여줬고 제가 하변 쪽 날일자를 걸치자 지금 흙이 이렇게 이제 벽을 쌓은 상태에서 이곳을 받고 흙에 돌이 오게 되면 모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는 하변 쪽
글쎄요, 보통은 침입인데, 보통은 이제 협공인데, 지금 워낙 두텁기 때문에 왠지 침입 느낌이 나고, 네. 흑도 3-3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서, 지금, 두 칸으로. 지금 이 다가와서, 네. 흑이 원하는 그림은 여기를 이제 백이 두었을 경우, 중앙 쪽에서 씌워가서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흑의 우변 쪽 돌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는 어려워요. 가볍게 행마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일감은 여기나 뭐 이곳 정도가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신민준 선수는 아주 가볍게 좀 엷어 보이지만 막상 어떻게 좀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칸 행마를 했습니다. 지금 백이 원하는 그림은 역시 들어와서 진행이 되면은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뭐 흑도 3-3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정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아니지만 신민준 선수 생각은 우변 쪽, 우중앙 쪽의 모양을 그래도 잘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우변을 살려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최정 구단의 기풍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점 움직여야 되나요? 뭐 여기를 이제 한 칸을 띄어서 힘을 네. 좀 비축하는 수 아니면은 뭐 양걸침을 해서 네. 좀 전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두 칸이니까요. 네. 바로 여기를 응징할 수는 없나요? 이런 곳을 바로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일단은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뭔가 벽을 더 만들어 놓은 이후에 축으로 잡혀도 내가 위쪽을 끊어서 막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둘 수 있지만 네. 지금 여기에 벽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장은 좀 두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정구단다운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뭘 하나 지킨다면은 두 칸까지 뛴 의미가 좀 사라질 것이고 네.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제 바로 언제든지 바로 둘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좀 효율적으로 둬야 되는데요. 네, 백의 경우는 이런 곳을 붙여서 두면은 늘어서 흑의 약점도 보면서 두텁게 두는 것이 이제 좋고 흑도 늘어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은 이 교환 자체를 약간이라도 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곳을 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흑도 여기서 뭐 여길 두고 넘어간다면은 혹시 모를까 백도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 둔다면 백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치받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네. 여길 뭐 젖히는 것도 끊는 순간에 바로 A와 B로 그냥 양쪽이 잡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둔수 중에서 처음으로 약간 저 개인적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수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백을 네.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 두 칸의 행마가 약간 신경 쓰였는데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 나중에 끊는 걸 노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흑의 이 젖힌 수를 좀 기분 좋게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선수는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최정구단의 생각은 이 돌을 두텁게는 해주지만 이 자아기 쪽을 먼저 둬서 실리적으로 네. 좀 전체적인 바둑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걸침으로 가면 어떤가요? 양걸침으로 갔을 경우 이제 이곳을 붙여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3-3을 들어가서 무난한 정석이 진행되었을 경우 네. 물론 뭐 정석이기 때문에 흑이 크게 이상할 것은 없지만 백 쪽에서 그래도 뭔가 하변 쪽 전체적인 진행, 흑의 세력을 잘 견제했다 이런 식으로 느낄 확률이 높고 그럼 높게 가면요? 일단 이거부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붙여서 전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이 지금 백의 하변 쪽 돌이 꽤 두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높게 두는 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높게 두고 여길 나올 때 보통은 3-3인데요. 보통은 3-3인데
하변을 버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이러고 또 다시 나가서 싸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양걸침을 한다면 날일자보다는 위쪽으로 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좀 평범하게 둔다면 그냥 차라리 여길 들어가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컴투스 타이젠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컴투스 타이젠의 경기. 무난한 수를 택했네요. 네. 지금 최정 구단의 생각은 백을 두텁게 해주긴 했지만 하변 쪽 일대에서 백은 지금 실리를 가져가는 것이 없으며 흑이 실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우변에서 좀 백한테 실리를 내주었던 부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백의 경우도 그냥 여기를 아예 끊어서 이 네. 한 점을 제압해버리는 것도 일곱, 괜찮습니다. 여덟, 아홉. 아니면 여기는 그냥 두 선수의 이제 머릿속에는 그냥 이 정도 되어 있다. 뭐 꼭 두나 안 두나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초이기를 여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아기 쪽을 실리를 가져가면은 지금 남아있는 곳 이런 곳을 두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두면은 자아기 쪽 실리를 차지하고 네. 자아기 쪽을 두면은 이제 좌상기 쪽을 두겠다. 흑이 하변 쪽 두터워지긴 했지만 이 돌은 여기 끊는 거 위로 젖히는 거 수들이 있고 여기가 좀 뚫렸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아니다.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거의 맛보기의 자리라고 봐야겠군요. 우하를 막았는데 우아도 일단 네. 집으로는 뭐 당연히 큰 자리 중 하나죠. 지금 뭐 좌학이냐 좌상기냐 우하냐 셋 다 둘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은 우변에 대해서는 뭐 바로 받아둘 필요는 없겠죠. 집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둘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안 받는다고 막아도 또 손빼도 어차피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백이 둘만한 수는 여기 3-3 내지 다섯, 여섯, 이곳을 두는 것도 일곱,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지금 신민준 선수는 여기를 어차피 이곳을 뭐 끊어서 둬봤자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두고 있고요. 네. 최정 구단도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두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지금 흑도 이 자리를 늘어서 좀 두텁게 지켜놔야 된다. 그리고 백의 수들도 사실 여기 모든 수들이 이곳을 일단 끊어서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끊어서 두면 흑이 이제 또 손 빼고 다른 곳을 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 이곳을 끊으면 두 선수 모두 두지 않는 이유가 과연 이 진행이 지금 확실하게 30초. 득인가? 하나, 그리고 이 진행을 안 한다고 했을 시 다섯, 흑이 크다고 생각하고 여길 지킬까? 일곱, 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막는 거 지금 이 자리 모두 다 이제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30초. 하나,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셋,
나가면은 나가서 이 실리가 크고 여섯, 여길 두면은 이렇게 찔러서 여덟, 나가면은 또 여기를 뚫고 나가서 네. 이건 좀 곤란하다. 밑으로 내려가면 막아서 이거는 이제 흙의 모양이 좀 잡히진 않지만 너무 눌렸거든요. 반대로 밀어 올렸는데요. 이곳을 두더라도 뭐 중앙 쪽이 깔끔하게 네. 막힐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밀어가는 방향은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아홉, 신민준 선수는 이 위에 쪽을 막고 이곳을 그래도 막아가겠다. 젖혀서 싸우는 건 이제 끊어서 다음번에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이제 둘 수가 없고 이것도 당장은 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자, 꾹꾹 눌러가고요. 흙도 중앙 쪽을 막히는 게 싫다고 중앙 쪽을 나가서 여길 잡히면은 집도 집이지만 이 흙 자체가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좀 둘 수가 없고 흙이 여기서 이제 둘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그냥 막힌다고 보고 이런 정도 30초. 처리하고 하나, 둘, 여기 막는 거 셋, 넷, 내지 다섯, 이곳 다가가는 거 여섯, 발 빠르게 다른 곳을 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우변 아. 막는 거는 이제 선수인가요? 아니요, 여기 아직 선수 아니에요. 네. 어차피 안 받아도 그 지금 둘레여서 이게 이어도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만 두더라도 근데 자체로 집으로 크죠. 그리고 이곳을 막았을 경우 다음번에 백이 손을 뺐을 때 중앙 쪽 눌러가는 게 확실하게 이제 선수가 됩니다. 네. 30초. 하나, 지금 최정 구단의 생각은 막히는 건 너무 아프다. 이곳을 둘 때 이제 나가서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나가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길 둬도 끊을 수가 있어서 있게 되면 넘어가서 흙이 좀 곤란하고 여길 잡을 시에는 이곳을 잡아서 이상하다. 그럼 흙도 못 나오나요? 나가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일단 치 받는 행마 자체가 네. 모양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행마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글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정수 열. 각기도 네 번 남았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이 생각이라면 최정 선수의 이 치받는 수는 약간 작전하고 뭔가 좀 맞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길 혹으로 쳤으면 막았을 때 흙이 그래도 선수를 빼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가 약점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어디 다른 데 선수로 가기에는 이 돌 자체가 굉장히 자충이 되어서 막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 돼요. 30초. 하나, 집으로 꽤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나갔어요 나갔어요. 지금. 끊으면요? 글쎄요. 지금 여길 끊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잡아야 됩니다. 네. 있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여길 두고 이런 교환이 득일까요? 이제 뚫고 나가서 30초. 하나, 이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이게 전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바꿔치기 양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다 내어주더라도 가져가는 게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민주 선수도 이곳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끊었어요. 지금 여길 단수를 쳐도 이곳을 넘어가면 일단 모양이 괜찮다. 네. 하지만 이거는 최정 구단도 약간 여유가 생긴 게 이 부분을 여기로 끊었을 시에는 이 돌이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 나가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고
넘어갔을 시에 이 부분을 나와서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여기를 백이 먼저 두더라도 막더라도 여기 두고 둬서 살 수 있고 중앙 쪽을 두텁게 두더라도 밀고 들어가서 그냥 깔끔하게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민준 선수가 끊는 방향을 바꿨다는 건 아까 그 그림이 별로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은 아까 그 그림을 하고 네. 또 여기를 이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 그래프를 잠시 보여줬었는데 신민준 선수는 이 모양이 너무 커지는 것이 좀 두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반대쪽으로 끊어서 전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최정 선수도 이 부분을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길 젖혀서 이 석점을 그냥 버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끊으니까 그래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둬서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한 칸 뛰는 수 때문에 이곳을 이제 앉혀놔야겠네요.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두면은 물론 백이 이 부분을 잡긴 했지만 흙도 두텁게 집으로 약간 이제 이득 보면서 정리가 되었고 다른 곳 가면은 둘만하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변 쪽 판단을 지금 신민준 선수는 백의 돌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을 좌측과 연결은 하지 못했지만 흑의 돌 3점을 잡으면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정 구단 같은 경우는 네. 이곳 젖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 백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2점에 대해서 공격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여기 젖힌 것도 아래쪽으로 늘었어야 되는데 네. 젖힌 이후에 집으로 뒀고 지금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 돌을 버리는 거 보면은 나는 그냥 선수를 뽑고 다른 데 이제 큰 곳을 두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고 보니 그 버린 석점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네. 하나, 둘,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 건데요. 다섯, 이러고 그냥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교환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잇는 거는 네. 사실 좀 발이 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곳 미는 게 일단 집으로 굉장히 커 보이고 여기나 여기. 흙은 이런 교환을 해놓고 두느냐 아니면 뭐 그냥 두느냐. 백도 계속 끊어서 둘지도 의문입니다. 또 손 빼고 흙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아까 그 인공지능이 얘기했던 하변 끊는 수는 좀 가치가 줄었나요? 하나,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가치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참고들을 보니까 수 중에서 여길 이제 젖혀서 좀 중앙 쪽을 견제하는 그런 수들도 좀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작진 않다. 물론 뭐 아까만큼 크진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작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을 뒀는데 하변 쪽을 모양만 봐서는 당연히 백이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흑돌 석점을 잡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0집이 좀 두텁고 이곳이 10집이 좀 약해요. 20집이 좀 약한 상태에서 여기가 10집, 이곳이 한 6집. 백은 이제 덤까지 40집이 조금 넘습니다. 흑은 이곳이 이제 20집이 좀 안 돼요. 15집은 강하고 여기 5집이 강하고 20집, 30집이 강하고 그래도 뭐 돌들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집. 개가를 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게 느껴지네요. 흑집은 30집이 좀 넘는 확정가에 이곳에 이제 발전 가능성, 100집은 약 35집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덤까지 40집이 좀 넘는 상황. 30초. 하나, 둘, 지금 이곳을 다가왔고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수들을 통해서 일곱, 여덟, 이러고 뭐 중앙을 둔다든지 해서 가볍게 이제 두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신민준 선수는 어차피 흙이 먼저 둬도 이 돌이 뭐 잡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일단 큰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뺐으니까 흑인 한번 압박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이곳에 이제 다가오는 수를 많이 두고 백은 위쪽을 붙이고 이렇게 둬서 사실 이때부터가 그렇게까지 공격은 잘 안 돼요. 이 모양 자체가 언제든지 다섯, 붙이고 이곳을 여섯, 두고 일곱,
여덟, 귀에서 뭐 아주 쉽게 두 번 남았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집을 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이곳 집 낼 수 있고 이런 자세가 나오면 탄력이 좋기 때문에 흙이 뭐 계속 강하게 둔다면 여길 둬서 뭐 이런 거 끊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가 많이 둡니다. 다른 데로 이제 둬봤자 이곳 한 칸을 뛰는 순간에 거의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양이. 셋, 귀를 보시면은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이 사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백도 사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중앙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곳으로 나오는 것도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30초. 하나, 곳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까지는 서로 균형이 아주 잘 맞은 채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최정 구단 같은 경우도 오늘 대국 뭐 계속 공격 일변도로 두겠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선택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굉장히 뭐 쉽게 처리하고 큰 곳을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초반에 이곳을 이제 위쪽으로 두는 선택을 했길래 네. 오늘 또 얼마나 공격적인 수들을 보여주려면 저렇게까지 또 힘을 모으나 네. 했는데 그 이후의 선택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좀 큰 곳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귀 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고 호구를 두었다는 것은 안쪽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바깥쪽으로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살려면 이 교환 자체가 좀 손해가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안정을 취하는 쪽인가요? 이렇게까지 좀 실리형이었나요? AI는 이 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군요. AI는 사실 여기 이제 호구 친 걸로, 네. 젖히고 호구 친 걸로 중앙 쪽 나가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하지만 젖히고 호구 치길래 이 교환이 나갈 때 이런 모양이 되었을 시에 뭔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가서 살 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네. 심윤준 선수가 그냥 아예 이 선으로 두면서 안쪽에서 지금 살겠다 그런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이라면 나가는 걸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었을 경우에 백이 좀 응수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안받자니 자체 끝내기로도 당하고 패가 남아있고 여기를 이렇게 있자니 한 칸 정도 띄어서 두면은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음번에 이제 집으로 손해보는 것도 남아있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정 구단에 여기 붙이고 이 공격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AI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둔 수 중에서 좀 처음으로 이건 좀 그래도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수가 네. 지금 등장을 했고 그 곳에서 최정 구단이 지금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선으로 눌린 것 자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요. 네. 물론 뭐 저돌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사실 맨 처음에 공격당할 돌도 아니었거든요. 공격당할 돌도 아니었는데 지금 뭔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신민준 선수의 2선으로 이 두 칸 뛴 수는 확실히 조금 의문의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우변의 흙의 벽과도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질 수 있겠는데요. 백은 지금 상황이 뭐 실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딘가 내 돌이 몰리면서 집이 불어난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막상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 백은 여기는 저는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입고 둘 때 30초. 하나, 어차피 나가봤자 바로 막힙니다. 그래서 넷, 이곳을 붙여서 다섯, 흙이 막는다면 7, 8,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길 찔림을 당하나요? 찔림 당하고 붙여서 두면은 사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 둬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네. 자체로 백이 얻어간 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가 남아 있는 거는 이거 엄청난 부담인데요. 그리고 두터움도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상변에서 신민준 선수의 뭔가 진행이 네. 좋지가 않고 최정 구단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프도 꽤 넘어간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 정도인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뭐 그래프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집 차이는 좀 깜짝 좀 놀라는 집 차이입니다. 흙이 좋다고는 느껴져요. 흙이 네.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느껴지는데 이게 대체 뭐 앞으로 어떤 수순을 보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집 차이가 크게 벌어지나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저 집 차이는 뭐 넷, 지금 최정 구단이 뭐 5집도 이상 좋아라고까지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최정 구단이 지금 중반 초입 단계에서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변에서 확실히 좀 득점을 한 건 맞고요. 네. 신민준 선수의 돌이 글쎄요. 최정 구단의 공격력을 좀 너무 의식을 했는지 너무 좀 안쪽으로 평소보다도 더 안전하게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전하게 두고 있는 그곳을 지금 압박을 하면서 최정 구단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송태곤 해설위원이 저 정도의 집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AI가 집 차이를 더 올려버렸어요. 뭐 너보단 내가 세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저도 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AI가 평소에 쓰던 거랑 좀 달라서 정확히 보는 방법을 잘 모르긴 하는데 7, 보통 8, 그 써봤을 때 AI를 써봤을 때 그래프가 벌어졌을 때 그래프가 낮은 쪽에서 네. 오히려 이제 좀 모험이나 승부수를 들어가다가 더 손해를 보는 변화로 저 집 차이를 보여줄 때가 있어서 네. 아마도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집 차이를 저렇게까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신민준 선수의 이 행마는 뭔가요? 모양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는 그래도 넘어가는 형태는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넘어가는 형태가 네. 아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넘어갈 수는 네. 있었잖아요. 이건 정말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거의 기어서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아까는 그래도 집이라도 좀 얻은 네. 느낌인데 이거는 일단 자체로 다 옥집이라서 흙도 뭐 네. 자충이라 찔러놓지는 다섯, 않겠지만 6, 흙의 중앙 모양은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 백은 지금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의 선택 신민준 선수 너무 좀 몸이 굳어 있는 게 아닌가. 최정 구단을 상대로 네. 부담을 느끼고 전투를 하기보다 그냥 안전하게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인지 평소답지 않은 행마가 나오면서 최정 구단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좀 자신의 바둑을 못 두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글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있고 30초. 이렇게 둬야 되는데 흙이 이런 거 지금 하나 따내놓고 네. 지키면은 자체로도 좋은 모양인데 네. 제 느낌은 거의 백은 이 폭탄을 안고 대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그게 지금 안 남아 있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안 남아 있어야 뭔가 이야기가 좀 그래 백도 그래도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처리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는 물론 뭐 따내면 집으로 손해지만 백이 따내서 집으로 이득 보는 것보다 흑이 패를 이기는 경우에는 몇 집이 늘어나는 겁니까? 12, 14, 16, 20. 중앙까지 뭐 한 25집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신민준 선수도 바둑이 좀 뭔가 꼬였다. 이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역을 따내자 이으면 지켜서 그냥 패만 남아있고 흙이 너무 두터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을 뒀는데 네. 이거는 집도 엄청 많이 벌었고 자 흙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공격했을 시에 이 돌 자체는 원래 곤마가 아니었는데 지금 잡았어요 흙이. 여섯, 그동안 백이 가져간 것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뭘 가져갔나요 지금? 이 두 점도 여전히 짐이잖아요. 네. 최정구단 좌상기 쪽을 그냥 뭐 끊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두 점 일단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뭔가 지금 바둑도 자체로 최정구단이 주도권을 잡았고 뭔가 이 두 선수가 느끼는 감정도 지금 신민준 구단이 굉장히 지금 좀 당황할 만한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늦추질 않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작전은 저는 그래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구단의 생각은 이곳으로 둬서 뭔가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을 끊고 싶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걸 백이 그냥 이었으면 흑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단수를 쳐서 잡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두텁게. 흑이 어딜 두더라도 이 두 점을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잊고 버티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바로 패를 들어갔어요. 지금 최정구단의 생각은 아니 여기가 지금 이바둑이 이런 데도 있고 백이 패감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확실하게 이곳과 여기가 지금 손해패가 아닌 곳이 있는데 네. 강력해요. 패를 통해서 신민준 구단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일곱, 여덟, 백은 어디에 패감을 써야 될지 막막합니다. 백도 물론 이런 자리가 이제 패감이 돼요. 이거 찌르는 건 좀 악수고. 하지만 이런 패감은 이렇게 지금 당장 써야 되는지 나중에 좀 다르게 둬야 되는지 네. 애매한 부분을 지금 최정구단은 패를 통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아니면 패감이 없는데요. 이건 확실히 바둑이 좀 백이 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볼 만한 수순은 일단 패감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다른 데 패감은 아예 없습니다. 다섯, 저하기 쪽 잡으러 가는 거 이미 살아 있고요. 여기는. 여덟, 아홉, 애매하게. 패감이 되는 건가요? 근데 받을 것 같아요. 받는 것 자체가 네.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이 돌의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어야 이곳을 젖혀서 흙이 끊어가는 게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은 딱 한 칸 띄워버리면은 백이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는 게 없거든요. 이수는 이수와 이수 자체가 안 받았어요? 이걸 안 받아요? 음... 물론 안 받아도 워낙 이곳이 커서 집은 바둑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받는 것 자체가 백이 이수와 이수 교환은 백이 좀 악수여서 그것 자체로 좀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신민준 구단 위기입니다. 일단 손해는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여기서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최정 구단의 생각은 그거네요. 아니 여기를 백이 뭘 먼저 준다고 여덟, 아홉, 뭘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다라는 거냐. 네. 여기를 뭐 나와서 끊는 거는 지금 축은 아니지만 대충 버리고 중앙 지키면은 얻어간 것보다 중앙이 훨씬 더 크거든요. 거기 버리면 그만이군요. 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뭐 선수 활용을 해서
이런 곳을 둬봤자 네. 뭐 하나 안 하나 이 자리 둬서 이 두 점 잡으면서 연결하면은 이 석점 같은 경우는 백이 네. 당장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잡는다고 쳐도 사방팔방 다 지금 흑돌이 있어서 집이 별로 안 되고 여기 따내는 것도 깔끔하네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는 여기 지킨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지켰을 때 백이 이곳 나가면은 당연히 따내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네요. 네. 어쨌든 그곳을 지키는 수순이 돌아와서 백이 여기서 뭔가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30초. 이거는 둘, 저 집 차이가 네. 아까는 이제 그래프는 고개가 끄덕여졌어도 집 차이는 전혀 여덟, 아홉,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변화는 이거는 흙이 잘 돼도 너무 잘 됐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15집 이곳이 둘레 여섯 여덟 25집 30집 100집이 이제 40집 정도예요. 네. 40집 정도인데 흙은 이곳과 이곳이 20집이 넘는 상황에서 여기가 12, 14, 20, 30 30초. 거의 35집은 나거든요. 그럼 집으로 확실히 앞서는 상황인데 집으로 거의 뭐 반면 15집 가까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백이 뭔가 흙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변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네. 이 바둑은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생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는 거의 뭐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심민준 선수가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이제 바둑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아니 중앙이 어떻게 이게 100집이 이렇게 많이 붙었지?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은 집으로 이기기가 힘듭니다. 뭔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일어나야 백이 이겼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꿔 말하면 뭐 서로 정상적인 수순이 나왔을 때는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이 바둑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거죠? 여기죠 여기. 이곳을 사실 그냥 두 칸 띄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최정 구단이 뭔가 눌러가니까 신민준 구단이 이거 좀 당한 것 같은데 하면서 반발. 이거 이 정도도 좀 안 되겠는데 하면서 반발하다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자, 흙은 뭐 두텁게 이곳이나 뭐 이곳으로 이제 둔다면은 이 돌 자체는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 당할 돌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 두면 어떻게 보면 백도 지켜야 되고 흙은 날일자 한번 하면은 다 연결을 했어요. 자, 흙이 집이 확실하게 많은 상태에서 네. 마지막 하나, 이제 둘, 어떻게 보면 끝내기 종반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섯, 지금 최정 구단 좀 더 강력한 수를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도를 역습인가요? 백도를 좀 뭐라도 잡으면서 네. 두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정다운 선택이네요. 여기를 이제 막게 되면 이런 부분에 치받아서 지키면 여기 끊는 게 있고 여기를 지키면 이 한 점을 잡아서 그냥 돌과 돌이 연결을 하는 공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집을 차지하겠다. 하나, 둘,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글쎄요. 뭐 모양이고 뭐고 그냥 막 나와 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두 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흙은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네, 당장 이 부분이 뭐 촉촉수 같은 걸로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네. 글쎄요. 여기 나와서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이제 돌이 지켜지면은 물론 중앙 쪽은 백이 두터워져서 좀 집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흙 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수는 사실 정수 같지는 않지만 초, 바둑이 유리한 최정 구단이 확실하게 여기를 뭔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두는 것 같습니다. 일곱, 제가 정수 같지 않다라는 거는 행마 자체가 네. 약간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행마는 사실 아니에요. 흑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종 구단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수순을 밟아가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네. 됩니다. 이런 꽤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자체 모양은 획이 얻는 것보단 백이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 여길 막아가는 게 되나요? 막아가는 거에 대해서 넷, 다섯, 지금 여섯, 바로 착수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초읽기까지 갑니다. 일단 저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축부터. 반대로 치더라도 축은 안 돼요. 나가는 건 안 되고. 그럼 따내고 여기를 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이러고 지금 차단하면은 이게 내수거든요. 마지막 하나, 흑이 한 수 빠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막았어요, 네. 지금. 최정 선수는 그냥 간명하게 가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여기 막는 걸 지금 한번 봤냐면요. 네. 저의 수익기로는 사실 지금 제가 읽은 그대로 100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수 부족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참고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끊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100이 중앙 쪽을 밀면서 100의 그래프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을 뚫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흑의 그래프가 더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여기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거 100이 어떻게 이길까 이 바둑을. 물론 출격은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노릴 곳이 전혀 없고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 둘, 집 차이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집 차이는 당연히 줄어들 텐데 여섯, 일곱, 뭔가 좀 역전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 자, 100집은 여전히 15집, 25집, 28, 30, 35, 45이 좀 안 됩니다. 뭐 대략 좀 두터워졌으니까 45집. 흑은 제가 아까 여기를 셌을 때 10, 12, 14, 16, 18, 20, 28, 30. 30집이 두터워요. 마지막 하나, 둘, 넷, 여섯, 40집. 셋, 이곳과 이곳은 20집이 다섯, 훨씬 두텁거든요. 여섯. 60집이 두텁고 100은 45집. 그러면 저 그래프대로네요. 자, 한국물가정보팀의 주장 신민준 선수 만나기 싫어했던 최정 누나를 만나서 네. 지금 일단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바둑이 사실 유리하면 이게 좀 마지막 수는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모르니까 하면서 안전하게 두는데 여섯, 일곱, 전혀 찝찝하지가 않나 봐요. 내 술기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네. 신민준 선수는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컴투스타이즘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 4경기.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구 형세가 좀 기울어 있는데요. 네,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를 하나 이제 들여다보자. 최정 선수가 그냥 이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받아줬고 어차피 이 부분은 흑이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백이 네. 끊고 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자 이제 신민준 선수가 이곳 한 칸을 띄웠고요. 여기 모양을 좀 지우자.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가 이 자리를 막았습니다. 이 자리 막은 건 집으로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네. 이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사실 이 자리를 늘었을 때 백이 이 자리 두고 여길 나와서 끊고
그때 흑이 이걸 선수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시키면은 여기가 다 잡힙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최정 구단의 생각은 네. 아까 처음에 넣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찝는 게 확실하게 선수가 되어서 맛은 나빠도 지켜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 칸 뛰니까 이걸 도주기에는 좀 악수고 나중에 두자니 백의 수가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 지금은 백이 그 수를 똑같이 밟아도 마지막 하나, 흑이 수를 늘려놓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넷, 다섯, 여섯, 아까는 막아서 이제 백세수 흑 두 수로 잡았는데 지금은 내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네. 없잖아요. 집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두었고요. 자, 신민준 선수는 수가 당장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지간해서는 별로 악수가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시간도 벌 겸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기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흑은 여기를 뭐 막아서 두던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연결하더라도 넷,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네. 백의 이수 자체가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흑이 지금 백을 잡고 있습니다. 하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둬도 위쪽 맞고 이 넘어가면은 따내는 건 지금은 어차피 흑이 받지 않고요. 이 정도까지 서로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여길 끊고 네. 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막아서 전투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흑은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뭔가 일단 흑의 모양을 조금 찝찝하게 만들려는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모양상으로는 흑이 여기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 쪽을 막아가면은 수상전으로 흑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준 선수가 지금 치받았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이거는 두면 여길 막아서 어차피 이거는 다음번도 아니 당장 나가는 것이 되긴 하지만 백이 이곳 들여다보는 게 선수면은 이건 수가 나네요. 지금 최정 구단의 생각은 제 생각에 이 수 자체가 둘, 당장 부분적으로 집으로는 손해를 볼지어도 여섯, 백이 받아주면 선수로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길 막아서 더 이상 이제 차단하는 거는 뭐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잡을 수 있고 네. 한 칸 뛰어서 두는 것도 넘어가 놓으면은 여기를 이제 나가는 것이 이 단수를 쳐놓으면 이 단수를 쳐놓으면 수는 없네요. 모양은 굉장히 사납지만 백도 이렇게 잡고 흑이 넘어가고 부분적으로는 백이 약간 집으로 득을 봤을지 모르지만 흑도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이 변화를 보시면 여기 중앙 언저리는 뭐 흑이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돌 전체도 흑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점점 바둑판이 좀 좁아지고 있는데요. 넷, 흑이 확실히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신민준 선수는 어디가 되었던 네. 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뭐 집으로 살짝 이득 봤을지 몰라도 그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중앙 정리됐고 하변 정리됐고 이제 좌변, 이 좌중앙 쪽만 남아 있는데요. 백을 가지고 둔다고 생각하면은
답답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지금. 집도 없고 상대는 깔끔하고. 네, 뭔가 노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노릴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흙도 지금 있는 거는 괜찮네요. 흙도 이어야겠습니다. 여기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뭔가 이으면은 그냥 단순히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안 받아도 되고 백이 이수를 안 두면 다음번에 끝내기가 남아있는데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두니까 중앙으로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놓고 따내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지금 있는 건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신민준 선수는 이 2점이나 아니면 이도를 이제 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흙도 여길 두고 만약에 이렇게 둬서 중앙이 잡히게 되면은 집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여기를 살려주더라도 중앙 쪽을 일단 받아주는 것이 그리고 중앙 쪽을 받아놔야지 전체 돌에 대해서 좀 공격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잡는 것보다는 셋, 중앙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기 뭐가 여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 봐요, 지금. 뭐 모양이 사실 조금 사납긴 했는데 뭐가 있나요? 네, 위로 막는 거는 네. 뭐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당연히 안 되고 지금 이곳을 뒀을 시에 탈출을 하느냐. 하지만 여길 탈출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바둑이 제가 볼 때 물론 흙이 좋아도 거의 뭐 한 9대1 바둑에서 이거는 막상 흙도 엄청 떨리는데요. 그러면 중앙을 뭔가 활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걸 젖혀서 이렇게 두고 이거는 뭔가 나가는 자세가 이거 뭐 나가는 자세가 기분만 좋지 막상 네. 나가도 떨리는데요. 마지막 뭔가 지금 최정 선수의 이 수는 뭘 지금 바로 하겠다라는 수인데 다섯, 여섯, 약간 분란의 여덟.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백이 어딘가 뭔가 만들고 싶은 장면이었는데 네. 최정 구단의 생각 혹시 이런 건가요? 여기 두고 이런 자세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 자리를 둬서 뭐 연결하게끔 하고 네.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은 이렇게 이제 잡아도 여기가 원래 아까 전에 돌이 없었을 시에는 셋, 이곳이나 이곳으로 와서 다섯, 중앙이 커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홉. 백도 지금 이 끊는 방향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백집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흙이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아예 해볼 데가 없어지거든요. 차라리 여기로 끊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전히 여길 두면 차단당해서 뭔가 이상하고 이곳을 둔다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완벽하게 깔끔한 연결은 없네요. 하지만 거의 연결하는 모양. 이 자리를 나가지 못하는 순간 집으로는 꽤 손해봤거든요. 이수 교환이. 최정 구단이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하변 어떻게 보면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위기는 뭔가 뚫고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이 정도에서 다시. 지금 그냥 뚫고 나가는 것보다는 네. 이 선택이 훨씬 더 이제 냉정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하변 쪽에 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최정 구단이 뭐라도 이제 수를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손해를 조금 봤지만 그래도 중앙 일대가 큰 집이 나지만 않게 하면은 좋다. 여전히 좋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가장 피해야 될 건 뭔가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화가 커지면 일단 최정구단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상 꽤 따라왔을 것 같은데요. 100이요? 네, 6.8집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따라왔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넷, 다섯, 어쨌든 집으로 좀 손해를 보는 교환들이 있었고. 어머, 지금 최정구단도 여기가 확실히 지금 손해가 네. 작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원래 이곳을 끊고 자체로 이거 하나, 둘, 셋, 넷, 5집이 있는 상태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백이 좌악이 쪽 뭐 끝내기가 아예 없는 상황. 중앙도 이렇게 놓고 따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자체가 중앙이 지금 8집 나는 한 3집이 불고 이곳이 아까 5집 나는 것이 지금 젖히면 빵집이거든요. 100집이 한 집 생겼고. 여기 붙이니까 그래프가 훅 떨어졌어요. 네. 일곱, 뭐 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최정구단도 네. 지금 그냥 무난하게 두기에는 막상 이제 자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수를 둔 건데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붙이는 수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뭐 당장 수는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늘어서 두더라도 어차피 나가는 것은 네. 어차피 수가 안 되고요. 여기를 이어서 두더라도 이러고 또 마지막 하나, 아니죠. 이런 거는 뭐 그냥 나갔다가 안 되면은 넷, 보태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태주는 건데요. 일곱, 여덟, 흙이 전체적으로 뭐 원래 유리했기 때문에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유리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냥 확실히 흙이 승리가 유력시 되는 바둑에서 여기 늘면서부터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정구단도 하변 쪽에서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두려고 여길 늘었을 리는 아예 없고요. 원래 바로 뭘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좀 뒤로 간 건데 최정구단도 좀 초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확실히 손해를 본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뭔가 만들려고 했던 쪽이 신민준 선수였는데 지금 그걸 하는 쪽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신민준 선수가 처리를 해버리니까 여기 부분은 흑돌이 따내는 돌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나 아무런 맛이 없네요. 아니 그렇다면 백이 그냥 여길 나와서 되죠. 여기를 끊어버리면은 흑이 이곳으로 단수치고 나오는 것은 여길 끊고 이 부분을 나갈 수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 안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엄청 미세해질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바둑 모릅니다. 물론 뭐 그래프는 흑이 좋다. 그리고 아직도 뭐 3집 정도 좋다 하지만 저 3집도 사실 좀 흑 쪽을 두텁게 봐준 게 아닌가 싶고 네. 지금 흐름은 완전히 약간 역전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됐어요, 지금. 과연 최정 선수가 내가 조금 손해봤지만 아직도 그래도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여기만 해도 그냥 5집 이상 손해에 네. 이 한 점을 제압했지만 집이 는 건 아닌데 백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둘, 넷, 여섯, 8집 정도가 늘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바둑 모릅니다. 여섯, 지금은 여덟, 진짜 흑이 그냥 이제부터 바둑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바둑을 맞이해야 이길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내가 좋았는데 왜 중앙을 이렇게 뒀지라는 마음 한구석에 있고 뭐라도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오히려 분위기는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봤을 때 마지막 여기 하나, 끝내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흙이 지키는 거랑 백이 지금 한 칸 뛰면은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거든요. 이러고 개가를 해보면은 다른 사석에 흙이 3개가 많아요. 3개가 많고 여길 젖젖이 빵집 흙이 두면 4집이니까 5, 10, 15, 19, 20, 26, 28, 30집 30집이 좀 두텁고 만약에 흙이 여기 잡고 백이 이렇게 둔다 보면은 30집, 40집, 45, 쉬운 5, 쉬운 7 60집이 좀 안 돼요. 60집 가깝게는 되지만 60집이 안 됩니다. 하지만 100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10집, 14, 15, 25, 27, 30, 35, 36, 마지막 34, 42, 44, 쉬운 5. 넷, 어? 다섯, 뭐 졌는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여덟. 이 중앙도 사실 중앙에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었는데 어느새 꽤 득을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이게 뭐 나중에 사활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뭔가 흑돌이 여기 오고 이렇게 따내져 있으면 이어서 사활이 걸릴 수 있다. 집으로는 좀 손해이지만 네. 정수일 수도 있겠네요. 이 바둑은 지금부터라고 봐야겠어요. 네. 백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도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여섯,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아홉. 그래프는 최종 구단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가를 해봤을 시 그렇게 뭐 확실하게 유리한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리하더라도 정말 미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곳을 한 칸 띄어서 연결하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흑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두고 아마 제 생각에 끼울 것 같아요. 이게 백이 다 살리려고 하면은 막상 단수치고 이걸 두면은 부분적으로 못 살아요. 여기 부분이 선수인데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찝혔을 때 사활이 걸리는군요. 네, 여기가 옥집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뭐 나가서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 나가는 수를 두기에는 네, 여기 부분이 뭐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또 아래쪽이랑 상관이 있어요. 여기가. 네. 지금 심민준 선수의 생각은 이 부분을 두면은 여길 찝어서 이거는 여기로 이제 살 수가 있고 흙이 이 자리를 두면은 이거를 나가는 게 가능해요. 나가고 이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 하나, 두면은 셋, 지키고 넷, 여기 나가는 거 그리고 살리는 거 여섯. 그리고 이렇게 두텁게 지켜져 있으면 다음번에 이런 부분 왔을 때 흙이 좀 백이 집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 끼웠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중앙 네.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여기 뭐 연결했다가는 흙의 그래프가 아마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최정 구단도 여섯, 이 부분을 잡지 않고 좌변 쪽을 둔 거는 정수입니다.
물론 집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한 변화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래프는 흑쪽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흑이 그냥 무난하게 이 바둑을 정리해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네. 애매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저 그래프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집 차이는 대체 뭐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마지막 흑이 이 자리를 뭐 깔끔하게 잡는 거는 뭐 호구 치고 이렇게 두면 깔끔하게 잡는데 다섯, 아마 이제 단수 쳐서 일단 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 나가는 걸 보고. 아홉, 그걸로. 좌변을 택하네요. 물론 큰 자리이긴 한데요. 이 자리를 여기가 약간 새로운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최정구단의 생각은 그냥 마늘모하고 막아지는 자세로 정리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두텁다. 그리고 다음에 끝내기를 들어갔을 시에도 이게 보면은 찌르고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네. 뭐 살 수는 있지만 뭔가 많이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활을 걱정해야 되네요. 그런데 그 정도로 두질 않죠. 네, 여길 붙였을 때 네. 위로 맞고 늘어지는 것은 이거는 흑이 이 자리를 지키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붙이고 는 수가 자체로 워낙 커서 흑이 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발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생각을 할 만한 수익기는 여기서 이제 반발하고 이 수익기를 봐야 되거든요. 여길 두고 중앙 쪽이 뚫리지만 네. 이 자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손익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거. 기존의 집 모양이에요.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데요. 네, 선수들이 이 뭐 짧은 시간 내에 네. 이거를 계산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이지 않을까. 그냥 감각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흑도 백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뭐 백도 당연히 이것을 둬야 되고 다섯,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 여덟, 아홉, 지금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거를 나가면 뭘까요? 이수랑 이수가 집으로 득볼 확률이 아예 없는 것 마지막 같은데요. 하나, 아니면 교환이 돼 있으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까지 아예 모르기도 쉽지 않은데요. 뭐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길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 네. 단수를 쳐놨다고 하고 잡는 거를 뭐 이 단수가 있다? 근데 이 단수는 어차피 뭐 집으로 별게 없어서 하나, 둘, 아까 전에 이렇게 다 진행하고 백이 둬도 흑은 그냥 이어서 두기보다 밀어서 살 것 같거든요. 이수만큼은 무슨 수익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뭐 마지막 그래프가 하나, 움직이던 말던 선수들이 착수가 되면 네. 어떤 의미 때문에 뒀겠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여덟,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네. 해놓고 그러니까 만약 이걸 그렇게 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둬도 이렇게는 되거든요. 근데 집으로 당장 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 왜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나? 보통 이런 교환을 하면 집으로는 득이 없지만 무슨 수가 나는 걸 네. 방비했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걸 찔러도 이 자리를 젖혀서 두면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약간 손해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득인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둔 게 아니면 마지막 하나, 제가 너무 당연하게 손해라고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너무 조심스럽게 되네요. 네. 여덟, 아홉, 이 부분은 여길 뒀다가는 아주 큰일 나네요. 있고 나갈 때 네. 밀고 이 자리 둘 때 여기로 젖히고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은 여기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모양이네요. 네. 이것도 막상 순서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이걸 한 다음에 넷, 이거부터 다섯, 둬야 되네요. 제가 이걸로 둔다 했는데 여기 두면은 여섯, 끊으면은 먹여치고 여기 단수 쳐서 네. 이수가 있네요. 또 모양은 조금 안 좋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이 좀 자충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백이 뭐 끊어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연결이 가능하다. 아래쪽과 마지막 아래쪽 때문에 하나, 둘, 그런 수익기네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찝찝한 부분이 많아서 개가가 아예 안 되는데요 지금. 그냥 단순 사실 개가로 하면은 저는 백이 앉은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저 그래프를 좀 더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남아있는 끝내기 중에 그래도 다섯, 좀 흙이 두터운 자리가 많다 이런 판단일 텐데요. 지금 일단 여기 부분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네. 정리가 안 된 게 여기를 이제 흙이 잡느냐 백이 사느냐 그리고 이 부분도 흙은 여기보다는 아마 이곳이 더 클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둬서 잡는 거랑 백이 늘어서 이 부분이 다 집이 되는 거랑 이런 부분이 좌상기 우하 쪽 좌변 이 세 곳에 좀 찝찝한 모양이 하나, 정리가 되어야 둘, 뭔가 선수들도 좀 네. 계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다섯,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나가면 네. 이 자리를 둬서 두고 여길 두면 이제 최정 선수의 생각은 이걸 둬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먹여치고 이수가 있다. 일단은 이수익인데 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이걸 나갈 때 백도 대약수지만 이교환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흙에 그 먹여치는 수가 안 되거든요. 여기를 단수를 못 쳐서.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나갈 때 네. 만약에 백이 이 자리를 두고 흙이 연결하고 여섯, 백이 여기를 뚫게 되면은 여덟, 부분적으로는 이게 아홉, 수가 뭐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끊기는 거랑 중앙 쪽 늘면은 중앙 다 잡히거든요. 이거는 결정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피하는 방법이 없나요? 마지막 하나, 둘, 이때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근데 좌변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좌변 사활이 하나도 안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만약에 좌변과 네. 우중앙이 바꿔치기가 되면은 누가 크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중앙이 클 것 같. 그쵸. 여기가 뭔가 더 커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뭐 아예 지금 초읽기가 또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뭐 수익기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엄청난 변화가 나올 네. 수도 있겠어요. 넷, 다섯,
이제 자, 여기서 그래프가 처음으로 역전했어요, 네. 지금. 상변 이후에 심희준 선수 쪽으로 넘어간 건 처음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여기부터 밀어서 뭔가 시작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참고도를 잘 모르겠는 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사실 뭐 인공지능 참고도를 봐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여기 네. 끼우는 게 끼웠을 때 지금 흑의 응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과연 이 수가 결정타가 될까요? 지금 시민준 선수 뭐 어떻게 엄지손가락으로 돌을 집은 거죠, 지금? 급하면 네. 뭐 어떻게라도 둬야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마지막 분위기는 뭐 완벽하게 역전인데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자, 최정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고요. 여덟, 아홉. 최정 선수는 지금 그 수 이걸 두면은 한 점 움직이는 건 여전히 없는 건가요? 이걸 이어서 여길 잡으면 마지막 하나, 이게 더 안 되네요, 네. 지금. 셋, 넷, 다섯, 자충이네요, 여기도. 여덟, 아홉. 지금 걸린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이것도 지금 네.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지금 여기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팩의 수가 늘어버리는 순간에 흙은 몇 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100은 내수고 흙은 세수라서 여기가 네. 다 잡히거든요, 지금. 셋, 자체로 지금 네. 그쪽도 문제고 다섯, 중앙도 아직 남아 있고. 여덟. 지금 뭐 저도 뭐가 뭔지 아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수가 난 거면 네. 이 사활을 봐야 되나요? 지금 이돌과 이돌 아까 전에 그 이야기 진짜 나오겠는데요. 뭐가 더 커 보이는지. 당연히 뭔가 우상기가 더 마지막 커 보이기는 한데요. 셋, 우상기를 이런 데를 그냥 다섯, 늘던지 막던지 해서 다 잡아버리고 여덟. 그걸로 다 제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지금 제압이 돼요. 약간 지금 안쪽으로 잡은 거거든요, 네. 지금. 자, 이제 좌변만 보면 되나요? 네. 이곳을 일단 못 잡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를 밀고 들어간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낌상은 이게 그냥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찝는 게 지금 선수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네. 이거는 살아 있거든요. 중앙 쪽 끊는 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우변 쪽은 뭐 말도 안 되는 큰 수가 지금 났고요. 네. 자하기 쪽의 사활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찝는 수 때문에 찝고 흙이 뭐 젖히던 늘던 뭘 둬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흙한테 잡으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도 선수거든요. 이게 그냥 잡힐 돌이 아닌데요, 이거는 모양이. 자, 바둑은 역전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제 좌악이 사흘만 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럴 넷, 것 같아요. 여기 다섯, 한번 볼까요,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네, 수가 그쪽에는 없고요. 이게 지금 신민재 선수가 이쪽으로 둔 게 약간 실수긴 하네요. 뭐가 있나요? 이거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맞아요. 여길 먹여치고 이렇게 여섯. 단수 치는 자세가 되면 이을 때 여길 따내면은 아홉, 다 잡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나가서 이걸 끊어도 어차피 먹여치고 단수 치는 게 되면 이거는 빠르고요. 마지막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둘, 대체 뭘 어떻게 계산하길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팬데요. 여길 막고 네. 이 자리 둘 때. 이걸 나가놨네. 있는 게 되네요, 지금. 저는 이거를 왜 나가는 게 이렇게 두고 지금 치면은 이 수가 집으로 악수인데 왜 이걸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먹여칠 때 무조건 따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두면은 마지막 하나, 둘, 절묘하네요. 수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혔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좌기 사흘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최정 선수도 좌하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자아가 네. 이게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살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패가 나면은 의외로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상 쪽을 잡긴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살아가고 흙집도 좀 늘어서 지금 자아기랑 우상기는 저는 자아기가 절대 작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문제는 이 모양이 뭐 일단 패라도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길 치중 가는 거는 이 자리를 두고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면은 수상전은 그래도 흙이 여기부터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이곳을 만약에 이으면 넘어가서 자체로 살고 지금 집이 백은 중앙 쪽에서 후수한 집은 있지만 선수한 집은 안 납니다. 여기 끊는 마지막 거는 하나, 둘, 이 부분 먹여치는 것이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 부분은 어차피 선수들이 뭐 수가 나서 두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시간 연장책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살았어요. 어차피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네. 여기 두는 순간 살았고요. 넷, 다섯, 여섯, 자, 손이 우변으로 가고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좌하고요. 정말 어려운 실전 사활이네요. 뭔가 느낌은 펜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네. 실력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참고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저 17집 차이는 네. 참고들 하나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게 뭐 인공지능들마다 다른데 저 집 차이를 보여주는 참고도는 어떤 식이냐면요. 이걸 악수란 악수를 다 해놓고 흙이 아래쪽을 뭐 움직였는데 백이 이 자리를 잡고 흙이 여길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흙이 그냥 여기 잡고 싶으면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안 잡히고. 그런데 악수랑 악수는 다 해서 여기까지 잡혀놓고 뒀을 때 17집 반이기 때문에 네. 저 그래프는 몰라도 집 차이는 여섯,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여덟, 아홉, 저기 이제 인공지능 어차피 그 자신의 수익기로는 어떤 길로 가도 이제 적기 때문에 막 이제 악수를 해보다가 두는 거라 집 차이가 벌어진 거지. 지금 그냥 뭐 무난하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만 챙겨도 저 정도 집 차이는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뭐 흙이 되는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저의 수익기로는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붙여도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여기가 한 집이 날 때 이 자리를 안 찌르고서는 말이 안 되는데 찌를 때 이으면 따낼 때 이거 끊는 게 있어서 네. 이거는 이곳을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고 이어야 되고. 너무 깔끔하게 사는데요. 여길 찔러버리면 단수가 네.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마지막 하나, 그러면은 여길 늘면 이 자리를 둬서 살고 넷, 이 자리를 붙이면 이곳을 젖혔을 때 백의 공도가 너무 넓어서 네. 수상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승부가 났어요, 지금. 결국 최정 구단이 자아기 쪽에서 뭔가 좋은 그 묘수를 발견해내지 못했고 우중항 일대에서 지금 뭐 흙이 한 10집 됐던 곳이 백이 지금 몇 집이 났습니까,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18. 18개의 대마를 잡고 지금 다 100집이 되었어요. 뭐 굳이 전체적인 개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둘, 야, 이바도 초반에 상변에서 심민준 선수가 너무 이상행마가 나와서 평소의 실력을 어떻게 이렇게 발휘를 못하지? 왜 이렇게 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정 구단이 여기부터 제가 볼 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네. 이 부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손해를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수를 내려고 하다 그때부터는 두 선수의 마지막 초읽기 상황에서의 진행이라 누가 이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집도 많고 얇은 곳도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꼴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여섯, 뭐 이런데 이으면 끝났어요, 지금. 여덟, 여기 단수를 못 칩니다. 네. 단수 쳐서 어차피 맛보기라서. 이 이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이. 최정 구단 개막전에서 신민중 구단을 거의 뭐 그로기 상태로 몰아놨었는데 좀 하변 일대에서 약간 이제 미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싶고 신민중 구단 이바둑을 역전하네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이바둑을 역전한 것도 거의 대박인 것 같은데요.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는 네. 물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참 내용적으로 좀 본인한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판이겠죠. 최정 구단은 네. 정말 집도 많고 얇은 곳도 없어서 정리만 하면은 많이 좋았던 바둑인데 하변에서 수를 내려고 하면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죠. 네. 가장 먼저 손이 가죠. 네, 거기에 네. 왜 움직였나? 그냥 뭐 지켰어야 된다. 네, 뭐 당연한 말이고 신민준 선수도 뭐 그때는 나쁘다. 네. 자, 제가 뭐 검토실 분위기를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뭔가 양 팀의 그 희비가 정말 네. 많이 엇갈렸을 것 같은 그런 한 판이 나왔습니다. 이 바둑의 초중반과 중후반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곡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두 선수가 생각하는 좀 이제 마지막 좀 어지러웠던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사실 이때는 네. 제 생각에는 정말 정신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복귀 때는 침착하게 둘 수가 있어서 뭐 누가 어떻게 될지 뭐 좀 그려지지만 실전에서 아까 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진행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최정 선수는 좀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인 상황이었고요. 네. 물론 뭐 최정 선수 워낙 강자라 신민준 선수가 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시즌 첫 경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가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다시 이제 한번 또 나중에 라운드가 돌아오잖아요. 네. 아마 감독님에게 그래도 최정 누나는 만나기 싫어요라고 제발. 네,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최정 누나 굉장히 아쉬운 한 판이 되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아, 정말 신민준 선수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이바둑이 역전이 되는군요. 자, 그래도 뭐 결국 결과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1라운드 4경기 3국.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자,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요. 신민준 선수의 승리로 그리고 안정기 선수의 승리로 한국물가정부가 2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한국물가정부와 컴투스타이셈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립니다.